일단 저희 연구팀이 블루투스 혈당기를 전부 연동해 드렸었고, 그리고 연동된 그 혈당기를 사용해서 혈당을 잘 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서요.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혈당기를 나눠드렸었는데요. 이 혈당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켜시는 건 다 잘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혈당기를 S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지금 손가락에 있는 이 위치가 S라고 써져 있거든요. 라고 하는 데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888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888이 이제 나타난 다음에 숫자로 금방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 01, 데이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005N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의 의미는 오늘, 그러니까 측정한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번을 쟀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888에서 금방 이제 이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화면에서 01, 00, 뭐 5N 이런 식으로, 아니면 0, 1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과가 나오고, 사과는 식전 혈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9월 24일 12시 37분 오후에 잰 혈당, 그게 가장 최근의 혈당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즉 점심 식사 전에 잰 혈당이 가장 최근에 잰 혈당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이 103이라고 하는 혈당 숫자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화살표를 이렇게 다시 누르게 되면은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혈당기에서 식전, 식후 공복 혈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혈당을 쟀어요. 오늘 아침 5시 55분에 혈당을 쟀는데, 그랬는데 이 혈당 침임을 검사지를 꽂은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은 그냥 이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누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사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과를 먹은 게 나타나고, 또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밥을 안 먹었다는 표시로 그 토크랑 그 칼이랑이 나타나면서 이게 안 먹었다는 금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이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져 있는 화살표를 하나씩 누르면 이 사인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 화살표를 눌러서 만약 그게 이 123의 식전 혈당이면 이 사인이 사과를 먹기 전, 밥을 먹기 전에 사과 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전 혈당이 되잖아요. 이 식전 혈당이 나타날 때 이 검사지를 빼버리면 그게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 이 123은 식후 혈당이었어 라고 하신다면, 이 식후 혈당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셔서 화살표로 이 사인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지를 빼시면 됩니다. 또는 이거는 공복시 혈당이었어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 표시가 나타나면 그때 검사지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 블루투스 혈당기를 사용하니까 좋긴 하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기록할 것도 없고 시간도 정리할 것도 없고, 오늘 이제 더구나 식전, 식후 혈당을 어떻게 이렇게 저장하는지도 배웠으니 내가 기록을 안 해도 시간도 저절로 기록이 되고 혈당치도 기록이 되고, 그게 식전 혈당인지 식후 혈당인지도 기록이 돼서 나 이거 좋은데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그럼 나 이거 검사지 좀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먼저 인슐린을 처방 받으셔서 인슐린을 현재 맞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사지나 혈당, 체열침 모든 어떤 소모품들이 전부 의료보험에서 90%까지
커버가 되고 본인 부담은 10%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나눠드릴 때는 이제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이걸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서 뭐 사가고 싶다 이러신 말씀도 하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200개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어센스 혈당 검사지를 4개까지 이미 하나 가져가신 분들 계실 거고 2개까지 가져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4개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으로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센스 이 혈당 검사지를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직접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슐린을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혈당 검사를 굳이 날마다 뭐 하루에 4번씩 또는 7번씩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정도 혈당을 측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걸로는 전부 다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일어나서 공복시 혈당으로 재시는데 그 혈당은 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시려면 내가 아침을 먹었을 때 혈당이 제일 높은 사람인지 점심을 먹었을 때 높은 사람인지 저녁을 먹었을 때 높은 사람인지 또는 점심 식사 전에 내 혈당이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점심을 더 먹어야겠다, 덜 먹어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혈당을 잰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아침 혈당이나 취침 전 혈당을 재신다 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아침 식사 후에 재신다거나 뭐 저녁 식사 전에 재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혈당을 재서, 그래서 자신의 혈당이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24시간 그 혈당 연속 혈당을 재서 한 기록은 있는데요. 그 기록할 때랑 또 이제 평상시 습관은 또 조금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을 알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이 교육을 하는 동안 그런 어떤 패턴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드리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옛날에 당뇨 그 측정을 할 때는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케어센스 혈당 검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생긴 거 모양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파란 통에 파란 마크로 되어져 있는 케어센스 혈당 검사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혈당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거 블루투스 혈당기를 사용하셔서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1000번까지 기록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까지도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어센스 N 혈당 검사지를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어센스 N 검사 혈당 측정 검사지를 사셔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대학교 병원 여기 앞에 약국 같은데 당연히 이거 있고요. 그리고 큰 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 케어센스 N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제품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혈당지, 그러니까 혈당 기계에서는 내가 식전, 식후 혈당을 다 체크했고, 이제 나는 그럼 스마트 로그에서, 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즉 내 핸드폰에서 어떻게 혈당 기록을 볼까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 혈당기는 핸드폰의 스마트 로그라고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기로 잰 그 혈당이 내 핸드폰의 스마트 로그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럼 기록을 하냐라고 하신다면, 이 케어센스 혈당기를 S를 눌러서 켠 상태에서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나의 스마트 로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여시면
한 1, 2초 후에 연동합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 뜨면서 그러면서 쭉 데이터가 이 핸드폰으로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연구원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자, 이거 S 눌러서 혈당기 켜신 다음에 스마트 로그도 같이 켜셔가지고 하면 쭉 들어오는 게 보이죠. 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최근 7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30일, 90일 뭐 이렇게 가게 되면서 혈당이 지금 이 혈당은 2021년 7월 18일에 잰 혈당이고요. 116이라고 하는 혈당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16을 아무런 그 식전 혈당인지 식후 혈당인지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116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12시 28분에 잰 그런 혈당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2시에 잰 혈당이 100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식사 전에 공복 상태에서 잰 거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포크랑 뭐 나이프랑 이렇게 금지 표시가 되면서 공복 상태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서 100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혈당의 결과를 보려면 여기 지금 스마트 로그,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기록지예요. 거기 일지에서 요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동 입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혈당을 잴 때 식전 식후인지를 혈당기에서 선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또는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여전히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혈당 표시거든요. 이 혈당 표시에서 선택 안함을 지난번 알려드린 것처럼 클릭하면 식전, 식후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클릭하셔서 적절하게 점심 전인지 저녁 후인지 뭐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필요하시면 이 약물에서 특히 인슐린 맞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약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선택 안함이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이걸 다시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걸 누르시면 그러면 인슐린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약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도저히 약 이름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거를 촬영을 누르시거나 그 사진 촬영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저장 위에 걸 누르시면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 혈당을 내가 선택 안함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침 식사 후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거 이렇게 사과를 다 먹은 표시가 식사를 다 했다는 표시고요. 사과 멀쩡한 사과가 있는 거가 식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수동 입력에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는 그래서 리포트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그동안 혈당 쟀던 거 내가 어떤 나의 혈당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리포트에 가셔서 경향 분석을 누르시면은요 이 경향 분석에서 혈당 케톤이라고 있는데 케톤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혈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 밑에서는 70 미만으로 저혈당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것 그리고 이 위에서는 180으로 해서 적정혈당의 상한치라고 하는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얼마나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 있는지도 쉽게 그래프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최근 7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13일에서 19일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30일로 90일로 바꾸면 이 혈당이 그동안 쟀던 것들의 범위들이 쭉 이 그래프 상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들이 평균 그동안 쟀던 7일 동안에 몇 번을 쟀는지 지금 저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쟀었다고 해서 일일 측정 횟수가 그때 하루에 한 번도 안 잰 거죠. 제가 7일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이나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한 두 번밖에 안 쟀기 때문에 0.3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쟀으면 예를 들어서 일일 측정 횟수가 1이 될 거고, 날마다 2번씩 쟀으면 일일 측정 횟수는 2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혈당들의 평균은 얼마일까? 저는 잰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많이 재면 재셨을수록 그 평균값은 보다 일반적인 값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별 그래프 이제 뭐 이런 거를 다시 봤는데요. 일별 그래프는 식전 식후 혈당, 뭐 공복 혈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공복 혈당과 식전 혈당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되어지는 걸로 보여졌고요. 저는 이거를 기록할 때 식전 식후를 따로 크게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전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식후는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식전을 제가 2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전에 식전하고 점심 전에 식전. 그랬더니 이 혈당 자체가 아침 전과 그 점심 전인데, 근데 똑같이 그냥 식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 기계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당뇨 수첩으로 가시면은 이제 본인의 그 7월 15일에 쟀던 거, 7월 18일에 쟀던 거 이런 게 재는 게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당뇨 수첩에서 여기 이 혈당 116이라고 한 거를 누르게 되면 다시 수동 입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동 입력에서 어떤 약을 선택했는지, 운동은 했는지, 그리고 뭐 혈당은 그때 뭐 식전 혈당인지 식후 혈당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꼭 저장을 누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향 그래프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잰 게 없어서 2번밖에 안 돼서 이렇게 2번을 가지고 나타난 그런 그래프고요. 그래서 혈당기와 스마트폰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한마디로 검사지를 그냥 빼시면, 그리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켜놓으시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 값들이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혈당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입력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심볼과 함께 선택한 후 검사지를 제거한다. 즉 이 검사지를 끼워 놓고 이 S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어떤 힌트입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혈당을 알려놓는, 그러니까 저혈당이 있을 때 나한테 저혈당입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S를 약 5초 정도 누르면 셋이라고 하는, 처음에 저희가 블루투스 이런 거를 설정할 때 나오는 그런 셋이 나오고, 그리고 하이포가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이 셋을 누르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계속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그 하이퍼라고 되어져 있는 데에서, 이렇게 된 데서 오프, 온 뭐 이렇게가 될 수 있는데, 이 하이포, 그러니까 저혈당을 온으로 설정하고 숫자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 숫자는 20에서 90이라고, 90을 우리가 맘대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숫자는 이미 7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저혈당을 경험하고요. 거기에서 50 미만으로 되면, 54인가 이렇게 미만으로 되면 뇌가 기능을 못합니다.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4까지 내려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70이 내려갔다, 70 밑으로 내려갔다 라는 걸 빨리 발견하시고, 그때 빨리 나중에 이제 또 알려드리겠지만 15라고 해서 15분마다 15g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구르트 하나를 드신다거나 꿀을 한 숟가락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15g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혈당이면 여기서 삐요 삐요 하면서 깜빡깜빡 한다는 것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저혈당 알림 설정을 다 같이 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